이번 시간에는 제2절 금융소득에 대해서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접근할 소득은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앞서서 한번 배웠지만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있겠죠. 과세를 하지 않는 부분과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합해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는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고, 이자 소득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필요 경비가 없는 소득, 이자 소득으로 분류를 하죠.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는 소득입니다. 총수익 금액에서 결론적으로 이자 소득 금액까지는 동일한 데이터를 남기겠죠. 이자 소득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의 세율은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지만 14%입니다. 일단 14%가 기본적이고 예외로 25%나 또는 40, 지금 현재 이제 최고 세율인 45%죠. 45%거나 뭐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하나 더. 그리고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 지금 책에는 종류와 수입 시기에 대해서만 나오죠. 그래서 저 뒤에 7절인가 가보면 이자 소득의 세율도 나오는데 그것까지 땡겨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자 소득의 종류입니다.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을 미음, 비어까지 다 외우시면 되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단어만 한번 뜯어볼게요. 채권, 증권의 이자와 여기까지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채권, 증권의 이자라는 것은 이자 소득이 맞겠죠? 이자니까. 할인액이라는 것도 이자 소득이 들어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1,000원짜리를 900원에 사왔고 이 900원을 나중에 반환시키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100원에 대해서 할인받고 산 거죠. 이런 100원도 이자 소득에 들어간다. 두 번째, 예금의 이자. 가장 대표적인 이자 소득. 그 다음, 단기성 저축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죠. 10년이 지나면 세금을 과세하지가 않습니다. 보험은 10년이 지나면 과세하지 않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넣을 것이라고 가입을 했지만 혹시나 10년 이전에 해약한다면 얘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기라는 말은 10년을 넘지 않은 보험을 단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을, 이거는 별표.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예요. 별표. 여기도 할인액도 체크한 이유는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별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가장 대표적인 직장 공제가 뭐냐면 교직원 공제예요. 이런 이야기죠. 내가 지금 이제 교직원이 되었고 내가 매월 얼마씩 떼었다가 어떠한 약속한 날에 돈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죠. 처음에 불입했던 돈인 100만 원을 불입했는데 돌려받을 때는 120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이런 거죠. 이 20만 원의 성격은 직장 공제회 초과한 반환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의 종류로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의 세율, 아까 시험에 세율이라는 부분과 수입 시기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둘 다 중요해요. 이자 소득의 세율은 14%가 기본적인 거지만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의 세율은 기본 세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6%부터 45%까지 8단계로 이루고 있는 초과 누진세로 이루고 있는 그것을 기본 세율이라고 해요. 기본 세율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책에 보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기본 세율 바로 열고 연분 연승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연분연수법은 1년으로 나누어서 계산 다 하고 나서 다시 연식으로 곱하는 것을 연분연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놔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을 적게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입 시기도 언제냐면 약정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정한 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약속으로 정한 날에 돈을 지급한다. 수입 시기도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영업 대금의 이익. 반대말이 뭘까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영업 대금이죠. 영업 대금의 이자는, 영업 대금이, 이자 소득이 영업 대금이 되는 경우는 내가 은행인 경우 외에는 전부 다 비영업 대금이죠. 은행의 입장에서만 영업 대금.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비영업 대금이 되겠죠. 비영업 대금은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죠. 내가 엄마한테 돈을 빌리는 것도 비영업이고요. 내가 회사에 돈을 빌리는 것도 회사가 은행이 아니라면 전부 다 비영업 대금이죠. 비영업 대금을 돈을 빌리면 무엇을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되죠. 그때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 그때 이자의 종류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세율이 시험에 나와요. 비영업 대금의 세율은 25%로 과세한다. 그 다음 비영업 대금의 수입 시기도 약정일이다. 우리가 외우는 약정일, 수입 시기는 약정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약정일이 뭐냐면 김영채권. 두 번째 약정일이 지금 리을에 나와 있는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세 번째 약정일이 지금 보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 시기에서는 약정일만 외우시면 돼요. 약정일이 첫 번째 김영채권, 두 번째 리을에 있는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세 번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읍은 외울 거 없죠?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포괄적 다시 유형별 포괄주의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 원래 포괄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세법이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은 포괄주의고 소득세법은 이런 용어를 쓰면서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이런 말을 쓰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자소득의 종류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다섯 가지다. 첫 번째, 이자라는 글자는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이건 빠지고, 할인액 조심하시고,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단기라는 말은 10년 미만. 10년 미만이 지금 현재 시험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 단기성 보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약정일, 요것도 함께 기억하시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 약정일 이렇게 함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거. 책에는 지금 얘가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간혹 시험에 나와서 제가 따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어서 A라는 이제 뭐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100만 원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이제 바로 안 주고 이제 소송이 걸리든지 또는 어떠한 조사가 일어나면서 늦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늦게 이 돈을 보상받을 때는 100만 원에 플러스 알파만큼의 이자가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또 맞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만분의 3인데요. 요즘에 세법은 2.5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분의 2.5 곱하기 일수만큼 돈을 더해서 줍니다. 성격은 이자 소득이 맞는데 이런 이자는 손해배상금에서부터 나오는 이자는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즉 이자 소득에서 제외된다.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이자로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할부 판매 이자 이런 것들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런 것이 살 때 가격을 까준 거고 얘는 조기 회수에 의해서 가격을 까주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외상 매출금의 연체 이자도 사업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여기 but이라고 하나 적을까요? 소비 대차 전환한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상품 매출이 일어나고 차변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서 외상을 걸어놨다가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연체가 되어서 연체 이자를 계속 받았다면 사업소득이 맞는데 내가 얘를 소비대차 전환을 시킨 거야. 야, 니 너 돈 너무 많이 안 주는데?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소비대차 전환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전환을 했다라면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영업대금이 이익이 되면서 그것은 이자소득으로 25%를 과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 나오겠죠? 빨간색 되어 있죠? 손해배상금, 이자소득이 아니다. 매입 엔돌이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마찬가지일 거고 할부 판매에 의해서 생기는 이자도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연체이자도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but 소비대차 전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소득의 종류였고 이제는 수입시기 가보도록 할게요. 네, 수입시기는 1차적으로 first 약정일 3개를 기억하시오. 이게 제가 드리는 주문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내용이 글자만 다르지만 느낌은 뭐냐면 그냥 수령하는 날입니다. 수령하는 날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수령하는 날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지급받는 날 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또는 해약일 날 돈 받겠죠. 해약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약정에 의한 지급일은 3개라고 했잖아요. 그 3개가 뭐냐면 첫 번째 기명채권 지금 여기도 약정인데요. 얘는 일단 시험에 잘 안 나요.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 얘는 약정인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약정으로 3개를 외우고 갈 게 뭐냐면 기명채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 아까 이야기했던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비영업대금이 이렇게 3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4가지라고 한다면 얘가 포함되는 겁니다.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일단 시험에는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채권은 누가 가져가든 상관이 없는 어느 누군가가 받더라도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기명 채권. 기명 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금융의 자산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한 그런 채권을 기명 채권. 얘는 이제 언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날이 있겠죠. 그 날에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제 이런 거죠. A가 B에게 채권을 팔면서 조건을 겁니다. 혹시 너 있잖아. 2년 이내에 만약에 채권이 팔리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사줄게. 라는 것이 환매가 걸려 있는 거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인데 2년 이내에 받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이 걸렸는데 이 B가 2년이 채되기도 전에 C에게 이 금융상품을 판매를 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죠. 기일 전에 환매수 환매도 한 경우에는 그 환매수의 환매도일에 이자를 받겠죠. 매매 차익을 받겠죠. 그것은 이날이고 판매한 날. 만약에 2년까지 그 조건이 걸렸던 그 날까지 매각을 못했다면 얘가 사겠죠. 이것을 어떤 날이라고 한 거죠? 약정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시험에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는 것이 또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의 안 나온다는 뜻일 뿐이고 나오긴 나오겠죠.
어쨌든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런 설명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또는 적금 또는 일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금 이런 것들은 답은 이자를 지급받는다. 그러니까 따로 외우지 않는 거죠. 원본 전입에 특이하게 있는 이자의 의미는 뭐냐면 가다가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 깨지고 다시 재투입되는 거. 그것이 특약이라고 할게요. 특약은 이제 특별한 옵션이 있는 것이 특약인데, 1년짜리 특약은 1년에 깨지면서 원금과 다시 이자가 재투입이 되고, 다시 1년이 되는 시점에 또 깨지면서 다시 재투입이 되고, 뭐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자는 이때 수령한 것으로 봐요. 근데 이때 수령했을 때 이자 소득이 과세되고 다시 이때 이자를 수령하고 다시 투입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때 이자 소득을 수령하고 납부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크게 CX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이죠.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어떠한 상품 가장 대표적으로 해약이라고 하면 보험 상품 등이 많은데 보험을 해약할 때 그날 내가 이자 소득을 수입 시기로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험 차익이 따로 있어요. 여기 먼저 조금 더 갈게요.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아까 그 특약이 원본 전입의 특약이랑 비슷한 이야기죠. 연장되는 날 수입한 것으로 본다. 통지예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돈을 뽑을게요라고 통지하고 나서 돈을 뽑을 수 있는 예금이에요. 그런 예금은 아무래도 통지를 하고 나서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어, 이자가 조금 더 있겠죠. 이자를 좀 더 주겠죠. 그런 옵션이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돈 빠지는 날. 따로 외우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마찬가지로 해지일이죠. 해지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지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간다면 그 만기의 돈을 줄 때겠죠. 맞죠? 만기하고 나서도 돈을 만약에 빼가지 않는다면 중간에 이자가 계속 발생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수령할 때 그때 이자 소득이 과세된다. 10년이 넘으면 과세가 안 되겠죠. 요거 별표. 직장 공제에 초과받는 금은 약정일입니다. 그 다음 비영업대금 이익도 별표. 원칙은 뭐냐면 약정일. 근데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내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언제 받기로 하였다. 내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엄마한테는 빌려주는 개념보다는 빌리는 개념이 더 많겠다. 맞죠? 빌리고 나서 엄마에게 언제 돈을 갚겠다라고 약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죠.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이익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약정이 없다든지 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이자 일 전에 돈을 받는다면 이것도 이자 지급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약정일이라는 것이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되는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는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이제 사망한 날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 소득 정리해놨네요. 첫 번째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고 두 번째는 그돈 주는 날. 얘는 수입 시기는 크게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퍼스트는 약정일 3개,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급받는 날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입 시기 정리해놨네요. 맞죠? 참 정리 잘 해놨네. 약정일 3개 이거 꼭 기억하시고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도 약정일이 맞아요. 맞지만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본 거고 채구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채권. 잠시 수정 좀 하겠습니다. 뿅 고쳤습니다. 채권 등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도 약정일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약정일 3개 1, 2, 3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받기로 한 날 받은 날 해약일 인출의 해지일 뭐 이런 용어를 쓴다 정도 가볍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뭐딱 바뀐 것 같죠? 어. 야, 이게 좀 아직 저장을 안 해서 저런가 봅니다. 이자 소득의 세율. 현재 책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게 저 뒷페이지에 나와요. 지금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절인가 그 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땡겨온 거예요. 이자 소득,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14%. 요거는 워낙 많이 알려진 세율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이런 이야기 하죠.
세전 이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세후 이자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세가 뭐냐면 14%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자 소득은 14%, 요건 암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얘도 암기.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 연분연수법, 얘도 암기. 얘는 조금 애매한 게 원래 이제 여기서 말하는 42%는 2020년 정도 때는 얘가 42%가 최고 세율이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아직 45%라는 것은 못 찾았는데 여기에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은 현재는 45%입니다. 얘가 아직 개정이 안 됐다든지 또는 관심이 없는 건가? 어쨌든 책에는 아직 42%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는 90%, 괘씸하면 90%예요. 괘씸죄. 야, 니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실명제가 도입된 지 언젠데 아직도 비실명으로 거래? 이렇게 괘씸죄에 걸리면 90%. 만약에 이제 얘가 소득세가 90%니까 지방소득세까지 찾는다면 99%를 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이자소득의 거의 모든 이자소득을 국가가 다 세금으로 징수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비실명은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괘씸죄. 맞죠? 그렇죠, 맞죠? 음. 얘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법 취지상으로는 45%가 맞는데 42%로 이렇게 일단은 적혀 있습니다, 책에. 일단은 우리 이 세 개는 꼭 기억을 합시다. 14%, 25%, 기본세율. 25%는 소득세에서도 비영업 대금의 이익, 요 딱 유일하게 하나고요. 배당소득에도 딱 하나 있습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 딱 25% 하나. 소득세에 한 개 있고, 이자소득에 한 개 있고, 배당소득에 한 개 있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취지가 뭐냐면 세금을 적게 내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세율의 연분연수법이 뭐냐면 뭐 이런 요약을 해놨네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2010만 원의 세금이 나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간 장기 근속을 했다라고 하면 이 1억을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1억을 10으로 나누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6개가 생길 것이고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얼마냐면 60이 나와요. 그러면 10개니까 세금이 600만 원이 과세되겠죠. 즉 이게 어떤 뜻이냐면 1억을 연분했어요. 10년이라는 근속 기간으로 나누고 세금을 계산한 후 다시 연승해버리는 거.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다. 시험에는 연분연승법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연분연승법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이 많이 줄었죠. 처음에는 2010만 원이었는데 토탈 60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든 것이 보여집니다. 자, 출제된 문제 유형.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금 뭘 묻고 있죠? 예,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종류를 묻는 이런 문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 맞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맞죠?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아까 보셨죠? 얘도 맞죠. 정답은 4번이죠. 정답은 4번인데, 이거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요. 여러분들 이런 상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융상품 중에 어떤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ES는 스탁이라는 뜻이고, ELF라는 것도 존재해요. 펀드. 저는 이 상품을 많이 좀 다뤄봤어요. 제가 좀 안정적이다 생각하고, 많이 여기에 좀 투자를 했어요. 남들이 펀드 할 때. 저는 ELS나 ELF를 좀 이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뉴스에 조작한다는 그런 문구를 한번 본 이후로부터는 안 해요. 근데 참 좋아했던 상품인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자 같은 느낌으로 돈을 주겠죠. 수익률이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얘를 이제 뭐라고 한다? 배당 소득이다라고 한다. 그렇게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시. 얘가 배당 소득이다라는 건 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다음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죠. 자, 수입 시기는 first 약정일 3개, 약정일 3개, second 뭐였죠? 나머지는 그냥 지급받는 날. 자, 자, 기명 뭐였죠? 약정일 일단 맞는 거예요. 그럼 비업 대금이 또 뭐였죠? 약정일이죠. 일단 맞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문제인데 이 두 개가 답이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됐죠? 아, 무기명은 지급받는 날이에요. 약정일이 아니에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통지예금은 아까 이야기했죠? 돈을 내가 언제 인출할게요 라고 통지한 그날 돈 받겠죠. 그때가 수입 시기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배당소득부터 진행하겠습니다.